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카카오에 투자했다라면은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바로 취직을 해서 한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한다라면은 한 25년 내지 30년 정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50대 중후반에 퇴직을 하고 나서 한 40년, 재수 없으면 한 50년 더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책이 있나요? 여러분들 은퇴 후에 얼마 정도 있으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부부 합산해서 월 250만 원 정도 은퇴 후에 생활비가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합산 250만 원은 그야말로 최저 생활하는 비용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품위 유지도 해야 되고 뭐 경조사도 참가해야 되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 여행도 한 번씩 가야 되고 후배들에게 소주도 한 잔 산다라면은 25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안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은퇴 후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최소 250만 원 이상의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대책이 있나요?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당면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25년, 30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한 4, 500만 원 정도는 내 노후를 위해서 노타치하고 저축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게 안 되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은퇴 후에는 그나마 일자리도 뭐 일용직이나 임시직일 거예요. 자영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생계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라면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골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돈이 좀 적게 들어요. 소일거리로 농사도 짓고 그래도 저는 돈 1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정답은 병원 옆에서 살아야 돼요. 아플 때 빨리 병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산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향이 시골인 사람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더더욱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방법으로는 재테크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어떤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통해서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은퇴 후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저축을 해두었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다라면은 여러분들 자연 속에서 TV에 나오는 자연인 같이 현실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부터라도 부가 창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워런 버핏이 한 말,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은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에 허덕이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걸 다 알면서도 의외로 사람들이 그런 현실적인 노력을 안 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우스갯소리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보정 서지 마라, 주식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할 정도로 주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어때요? 요즘 부동산 많이 올랐죠. 운이 좋아서 내 집에 올라서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재테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세상 밖의 일이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에서 뭐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봐라 저게 거품이지라고 남의 일같이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돈을 금고에 넣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은 은행에 넣어둘 겁니까?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예요. 돈을 까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투자에 대해서 문외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도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경제학과를 다닌다 하더라도 경제학 원론적인 이론적인 이야기만 듣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융 문맹인 거예요. 문맹이 뭐예요? 글을 모르는 게 문맹이죠. 금융 문맹은 금융을 모르는 게 금융 문맹이에요. 19년간 미국 FRB 의장을 했던 앨런 그린스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좋은 말이에요.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금융 문맹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금융의 최강국인 미국에서도 금융 문맹률이 무려 50%가 돼요. 그래서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엄청난 연봉을 받지만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나면은 50% 이상이 파산 신청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왜냐?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선진국 중에서 가장 금융 문맹률이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어떤 조사에 의하자면 16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일본이 금융 문맹률이 가장 높다, 16위다라는 거예요. 15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금융 문맹률이 거의 90%에 육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르긴 해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금융 문맹률이 많이 낮아졌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온 지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완전히 부의 양극화 현상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들,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코로나 속에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훨씬 더 가난하게 되어버렸어요. 양극화 현상이 훨씬 더 심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떤 시대든 위기나 기회는 공존해 왔거든요. 성공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고, 실패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기회였구나, 그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꾸준히 샀다라면 우리가 굉장히 부자가 되었겠죠. 우리가 강남에 땅을 샀다라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라면 굉장히 부자가 되었겠죠. 불과 1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테슬라에 투자하고 카카오에 투자했다라면 우리도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지나간 시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후회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올 시대의 기회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난 시간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또 교훈으로 삼고 이 시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금융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투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